기자님 제가 이 쌍두라고 느낀 점은 그분들이 점점 죽어가는 걸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쌍두에서 이계리 마을이랑 주곡리 마을에서 그분들이 먼저 출발하셨는데 제가 거기서부터 오다가 하가리에서 철길을 타고 이리 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면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가장 제일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분노였어요. 피난길도 서서 자기들도 가고 싶지 않은데 미군에 의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미군에 의해서 학살까지 당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가 느끼더라고요. 전 처음에 주제작을 하기 전까지는 미군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미군이 사건은 저만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 주위 사람들부터 미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군의 참상을 알리고 그리고 굳이 미국에 대한 분노보다도 억울함을 잘 쓰거든요. 이게 이 노금리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해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피해인 병사들이 이제 파월된 병사들이 거기에 가서 민간인 학살을 똑같이 자행을 하고 그 학살뿐만이 아니라 왜 마치 저희 위안부 문제처럼 그런 여성들한테 강간하고 죽이고 쏴죽이고 그런 뭔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똑같이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금리 사건도 그렇고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피해자였는데 어떡하지? 우리도 가해자였던 적인데 저는 그 지점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베트남 사람들도 사과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노금리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표현하다 유감 표현했다 네, 정말 똑같이. 베트남에 그냥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 계속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계속 대통령마다 이렇게 유감을 표시하는 건 있어 왔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와서는 그냥 입을 닫았어요. 그냥 베트남에 가서 꽃을 주고 오지만 어떤 의미의 꽃인지는 얘기하지 않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랑 똑같이 그냥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얼마 전에 제가 전시를 하나 다녀왔어요. 이제 조사하면서 이런 베트남군의 이런 일에 대해서 다룬 이제 만화 전시였는데 애니메이션 베트남 전시였는데 전쟁을 주제로 한 만화 전시였는데 베트남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제 인터넷에 월마다 이렇게 주마다 올리고 계신 애니메이션 작가분이 이걸 다룬 거예요. 비노아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를 갔었는데 지금 기자님 얘기 듣고 가장 혼동스러운 시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미국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다고 했는데 그 분노가 과연 미국이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노를 느꼈는데 저희 역시 가해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뭔가 마음을 열고 왔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안 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 자리를.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용서를 비는 사람은 없는 거죠. 미국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예, 오히려 마음을 열고 다가왔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베트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병대 옷을 입고 쌍골에 찾아오셨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간접적으로나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싶다던가 아니면 이걸 소재로 사용하고 싶다던가 어떤 가장 제가 되게 한국으로 바로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일단 제 주위 사람한테 이 사건이 참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한테 사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받기 전에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고 저는 그 사건이 우리가 그렇게 한지는 몰랐거든요. 증오비도 있어요. 저도 여기 주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 자체가 좀 어떤 단체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거기를 투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고 이제 순례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거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갔을 때조차도 어떤 구간은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감히 그 신선한 그런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그림은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에 주먹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그 옆에 한국에 대한 한국의 사과비가 한국 사람들이 직접 진심을 담은 사과비가 생기고 주먹이 옆에 사과비가 생기면 좋겠고요. 여기 그러면 지금 정말 좋겠죠. 노군 역시 네. 우리가 미군을 증오한다는 내용보다도 미국의 참여비가 있으면 여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지금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제 주위 사람들도 알려갈 테니까 기자님도 옥상물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기자는 못 되지만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에세이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행동하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억하건대 7월 28일 점심 나셨죠. 그때 불타리안에서 꼼짝달싹 못할 때 이번에 첫 아이가 돌 지났는데 아이니까 뭐 너무 힘들겠지. 그 안에서 200~300명이 같이 있었으니까 신호도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물을 힘들어서 그때 내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아무튼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잃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리고 30명이 살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없지만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진 농사 쌀로 밥 한 끼 해주는 것. 소중하다고 용기를 소중하다고 쌀을 만드는 거 밥을 짓는 밥을 쌀을 만드는 거 거동 수학을 밥이 필요한 그래서 그날 짱구에서 상을 단지 그것이 이제 친구한테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제사가 내가 주는 작은 일이지만 나는 밥한 그릇이 필요한 여전히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성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 정성을 다해서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것이니까 매일매일 밥 한 그릇 세상에 나누는 것이 사람이지 그걸 진짜 필요하다는 지금도 주면서 쌀먹을 수 있는 필요가 없지. 오히려 사는 게더 의미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먹으면서 사는 게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쌀 농사는 지켰다. 나는 지금 계속 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갖는다는 것, 쫓는다는 것은 지금 전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는 것과 반하는 길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부터가 지금 그 쌀 농사 짓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 다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업신여기고 덮어놓고 누구도 업신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흔히 말하는 소외되고 그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그 관심과 마음씀이 같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첫 출발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모두가 지금 다 하지 않는 일을 나부터 나라도 계속 한 조금이라도 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는 따뜻한 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똑같이 베트남이 그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러는데 우리 혹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고 베트남이 사과를 하고 위안부 수요 집회 때 이 베트남 피해자 분들이 오셨어요. 관계자 그러니까 딸들이 오셔서 이 집회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다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열릴 수가 있을까? 저는 제가 그분들 그 비노아 마을 사람들이라면 한국의 히읗자도 보기 싫을 것 같거든요. 정말 너무 증오비를 세울 정도니까. 위안부 문제도 베트남 문제도 이런 민간인 학살 내지는 민간인 여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마다 항상 똑같이 나오는 말이 공통되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수요 집회에서도 들었고 그 노근니 관련된 거에서도 봤었고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 화해와 치유는 아까 어떤 분이 발언 때 자꾸 말씀하셨는데 치유, 화해는 피해자가 먼저 할 수 있는 말이지 이것을 가해자가 화해와 치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대대손손 이어질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 우리한테 느끼는 감정, 우리가 미군한테 느끼는 감정, 우리가 일본한테 느끼는 감정,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화해와 치유도 있을 때 진짜 진정된 사과와 앞으로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가 공존해야 된다는 세계가 위안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진심 어린 사과 그게 전부인데 몸은 괜찮으시고요? 하루하루가 다르지. 농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시고요 지금? 올해도 뭐 큰 피해 없이 예년만큼 예년 수준으로. 그 이후로 노분리도 한 번씩 자주 가고 하거든요. 그러게요. 가는 길 한간역에서 내려가지고 쌍물만 들렸다가 그쪽 인계리까지는 달리는 거여서 했던 그 평화 공연 그냥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하나 둘 무슨 말씀 나누고 계셨어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지만 소소한 변화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그만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좀 더 가깝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새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평화 행동 혹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평화 행동을 볼 때마다 이렇게 펜을 놓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스 오브 피스라고 이렇게 평화 한 조각 이렇게 달아서 사실 뭐 사진 앱에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평화 행동을 담고 있어요. 그런 평화 행동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작은 날갯짓에 지나지 않는 움직임이지만 한 명 한 명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지 알고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정말 작은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노근이 사건에 대해서 항상 그 주제를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네. 정말 지금까지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모르고 한 명이 알까 말까한 그 노근이 사건이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 제 주위에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그 평화 행동은 제 주위 사람들은 노근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꼭 기회가 있으면 노근이 쌍구를 꼭 데리고 가요. 그 평화공원에. 사람들이 크게 그거 하더라고요. 자기가 깨우쳤다는 표현보다도 뭐라 할까 자기가 되게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냥 시간 나면 노근이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저질렀던 베트남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시간 되면 같이 겸사겸사 노근이 쌍구를 하는 걸 저는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꼭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쌀이 한 톨이라는 것이 그 단지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그 밥 한 톨 이상의 평화를 쌓아나가는 어떤 그 자양분이고 어떤 평화의 곡간, 그러니까 쌀이라는 그 이미지와 평화가 쌓이는 나날의 곡간 하나의 이렇게 상징화된 것이 내 마음에 평화의 한 톨이 자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자가 있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 동사님 지내시죠? 나는 이런 우리나라 같은 아직까지는 이런 분단 국가라는 것이 바로 평화를 깨는 가장 극악한 전쟁이 항시 옆에 끼고 있는 그 전쟁의 가능성들이 가장 큰 가능성들이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깨진 이 공간에서 너무나 그런 증오와 증열과 같이 산다는 것, 그 평화를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일상 속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지금 하는 그런 일과 좀 결부시켜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두 분이 여기에 한마디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 뒤에는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한마디를 적으시면 제가 이렇게 배경에다가 적어서 늘어진 시침 분침 땡볕에 녹아내리네 길은 흐릿해지고 어디로 가시나
어디로 가시나요? 발가벗은 새 한 마리 날개도 없이 날아가 끝없는 저 우주 끝으로 점 하나 주저앉아 노래하네 주저앉아 노래하네 메말라버린 눈물에 노래 어디로 가시나요? 타는 몸 발걸음은 익어가고 땡볕 아래 걷는 그림자 그대 슬퍼 말아요 지친 영혼 쉬어가는 길목에 그늘진 나무 한 그루 발가벗어 뿌리째 서 있잖아 그대 울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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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울지 말아요